번째 사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송상, 벌금 500만 원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성남시에 이제 55만이 사는 본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종합병원 2개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03년 6월 성남시 종합병원 2곳이 재정난으로 폐쇄됩니다. 55만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성남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서명운동과 함께 촛불행동 및 문화제를 이어왔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급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민들이 서명하고 막 주민 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렇죠. 그 당이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우리 세금 왜 내냐, 우리 죽어나가는데 공공병원 하나 만들자는데 왜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전국 최초로 시민 발의한 성과였다고 합니다. 18,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했기에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47초 만에 주민들의 발의를 폐기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제가 전과 사범이라고 맨날 놀림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쁜 짓 하다 생긴 건 아닌데 자꾸 문제잖아요. 하여튼 제가 수배가 돼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를 열심히 해서 결국 시장이 돼가지고 13년 만에 병원 지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을.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민변 활동하며 비리 공직자들을 사이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당 대장동 지구의 파큐브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성남시 분당의 백승 정자지구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입니다. 성남시가 지상 복합 건물을 사실상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따로 지을 수 있게 건축 설계 변경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할 때 특정 부지는 학교 용지, 특정 부지는 주거 복합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땅 소유자가 미리 특정인에게 토지를 팔면서 이건 학교 부지로 쓰자라고 계약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H개발이 어떻게 1,600억 원짜리 땅을 매입할 수 있었나? 한나라당은 여권 실세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나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 그 업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당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 간의 대립으로 번집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비리 의혹 공직자는 여야의 구분 없이 파헤쳐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추적 60분 PD가 김병남 시장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라 말하라고 시켰다. 홍원표라는 H원개발의 사장 현재 회장이라고 하죠. 후속된 분하고 김병량 시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에 대해 성남시는 홍 회장과 김 시장이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용도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측은 또 이 녹음이 모 방송사 프로듀서가 현직 검사를 사칭해 통화한 내용을 교묘히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일 이 프로듀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변호사는 무고죄로까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검사 사칭 동조와 무고죄. 하지만 그 억울함이 인정되어 결국 15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로써 성남시의 공직자 비리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던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이전에 한 제 잘못인데 그거야 100% 잘못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캠프 측의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김병남 시장 이후 이대엽 시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대엽 시장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기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으로 급하게 갔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대출 부정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에 대해 좀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친인척과 토건 적폐 세력과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유착 관계를 지니고 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당대표였던 박근혜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화 동뭉치와 한 명의 수천만 원을 하는 양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어제 이 전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하며 구속된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가 건설업체나 공무원에게서 받은 돈이 이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이럴 정도니
이게 아수라 아닌가요? 전 성남시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시청은 오늘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시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 씨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된 후에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 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민간 합동으로 추진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이대엽 시장으로 인해서 성남의 빚이 8천억이 넘었는데요. 빚을 다 갚은 시장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뭐 음주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 성과면 뭐 이제 음주운전 안 하시면 되죠 뭐. 그럼 선거법 위반을 쓸 수 있습니다. 벌금은 50만 원이고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렸던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똑같이 명함을 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정가 사범의 실체를 살펴봤는데요.